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세 번째 시간이고요. 파일과 파일 편성의 설계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좀 외울 게 좀 많고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각 강의마다 문제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키우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4.1단원의 파일 설계의 기본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자기 테이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본 교재 이제 그림 있죠. 자기 테이프에 대한 그림. 하나의 레코드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블럭이 되고 또 그 블럭이 모여서 또 다른 블럭이 되기 때문에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간격을 인터 블럭 갭이라고 해서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간격도 존재한다는 거. 그 그림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는 자기 테이프에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 중에서 경제성이 높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프로그램 작성이 쉬운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라고 묻는 건데 정답은 블럭화 고정 길이 레코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블럭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길이 자체를 고정화 시키게 되면 훨씬 더 프로그램 작성도 쉽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그 개념이니까 여러분 교재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4.1단원에 쭉 내려오셔서 갈로 2번의 파일의 구성에 동그라미 2번에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 부분에 물리 레코드의 그 갈로 I2번 이렇게 불러야 되나? 1번, 2번, 3번, 4번에 비블럭화 고정길이 레코드의 특징, 그리고 블럭화 고정길이 레코드의 특징, 비블럭화 가변길이 레코드, 또 블럭화 가변길이 레코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두 번째 나오는 블럭화 고정길이 레코드예요. 지금 1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성도 높고 처리 속도가 빠르고 프로그램 작성이 쉬운 것은 블럭화 고정길이다. 블럭화 고정길이다. 자, 1번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둘 수 있도록 그 세뇌를 시킵니다. 그죠? 세뇌를. 자, 2번 문제의 이 그림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역시나 이 문제 역시나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주고 그림과 같이 논리 레코드들이 같은 수로 모여서 블럭을 형성하게 되고 이 블럭을 형성하게 되면 이 하나의 블럭과 이 하나의 블럭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 간격을 우리가 인터 블럭 갭이라고 불렀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죠. 자, 결국 정답은 다번에 블럭화 고정 길이 레코드고 블럭화 고정 길이 레코드가 답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파일에 대한 얘기인데 파일의 종류 중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참조할 때 사용되고 자, 일시적인 성격을 지녔다. 제가 이거 본 강의 때 ATM기에 들어가서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오는 조그만한 쪽지를 의미한다 그랬었죠. 저 쪽지를 의미하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우리가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한다면 통장 원본, 그죠? 통장 원본은 우리가 마스터 파일이다. 이렇게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 가번이 답이 되겠고, 마스터 파일의 개념도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4번 문제가 마스터 파일을 갱신하거나 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 작업 중인 조그마한 쪽지 형태의 파일을 우리가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파일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마스터 파일이냐, 트랜잭션 파일이냐, 또는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히스토리 파일이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역시나 마스터 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사하거나 갱신할 때 사용되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거 트랜잭션 파일이고요. 역시나 마스터 파일을 갱신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일 트랜잭션 파일이 되겠죠. 자, 트랜잭션 파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7번 문제 역시나 일시적인 성격을 지녔으니까 트랜잭션 파일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이 전표 처리나 원장, 그 통장의 원본 이런 대장에 해당되는 파일이다. 그러면 마스터 파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9번 문제는 하나의 마스터 파일이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파일로 나누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 마스터 파일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트레일러다. 그죠? 트레일러가 바로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10번 문제는 이러한 통계 처리나 파일 자료에 잘못이 발생하였을 때 파일을 원상 복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한 파일로서 현재까지 변화된 정보를 담아두는 것으로 기록적인 어떤 파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역사 파일, 히스토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스터 파일, 트랜잭션 파일, 히스토리 파일, 요 세 가지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2 단으로 넘어가서 파일의 편성의 설계 부분을 보도록 하죠. 파일 편성의 설계 부분은 우리가 순차 편성, 이거는 운영체제나 전자계산기 구조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순차 편성, 그리고 색인 순차 편성, 그리고 랜덤 편성,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스트 편성까지 네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네 가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순차 파일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처리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죠? 자,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랜덤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록이 다른 파일에 비해서 어렵고 데이터 검색 시간도 많이 걸려요. 파일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하기에 편리하지 않죠. 이게 바로 순차 파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색인 순차 i3 파일을 하죠.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한 특징은 순차 처리와 이미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레코드의 추가 삭제 시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느 특정 레코드 접근 시 인덱스에 의한 처리로 직접 편성 파일에 비해서 접근 시간이 빠르다. 자, 접근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은 직접 편성 파일이, 그러니까 DEM 파일이죠. 다이렉트 액세스 메모리의 DEM 파일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답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오버플로가 되는 레코드가 많아지면 사용 중인 파일을 재편성하는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색인 순차 편성법, 그러니까 i3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i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기본 데이터 구역, 오버플로우 구역, 인덱스 구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오버플로우 구역 과 인덱스 구역까지 구성되는데, 이 인덱스 구역은 또다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적어볼까요? 자, 트랙 인덱스, 그 다음에 실린더 인덱스, 그 다음에 마스터 인덱스. 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색인 순차 편성 파일은 크게 기본 데이터 구역, 오버플로우 구역, 인덱스 구역으로 구분하고, 인덱스 구역은 트랙, 실린더, 마스터로 구분해요. 자, 오버플로우 구역도 사실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가 독립 오버플로우 구역과 그 다음에 역시나 실린더 오버플로우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메모를 한번 해놓고 보시면 다른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3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라번이 틀렸어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등을 기록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색인 순차 편성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나머지 맞는 거 가나다를 정확하게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자, 4번 문제, 색인 순차 편성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기본 데이터 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방금 위에서 크게는 기본 오버플로우 인덱스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 오버플로우 인덱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인덱스 구역이 속하는 게 이거 세 가지, 트랙, 실린더, 마스터로 구분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분류했을 때의 대표적인 거고, 크게 분류했을 때 두 번째 해당되는 인덱스 구역에 속하는 게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냐면 이 마스터 인덱스 구역이라는 말이 틀렸죠. 실린더의 오버플로우 구역에다가 또다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은 어느 구역이다. 이 오버플로우 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인데 이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연관지어서 전체적으로 색인 순차 편성법은 기본, 오버플로우, 인덱스 구역으로 구분하고, 인덱스 구역은 또다시 트랙, 실린더, 마스터로 구별한다는 거, 요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고 문제를 들여다보시면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또다시 방금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대로죠. 색인 순차 편성 파일에서 인덱스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랙 인덱스, 그리고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세 가지라 그랬죠. 트랙, 실린더, 마스터 세 가지니까 정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역시나 파일 색인 순차 편성은 데이터 부분과 색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색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스터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 세 가지니까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역시나 영어로 또 물어봅니다. 그죠? 자, 영어로 물어봤는데 이거는 색인 순자 파일은 역시나 기본 데이터 영역, 또 색인 영역, 오버플로우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이 색인 영역에 속하는 세 가지, 색인 영역에 속하는 세 가지가 아닌 것을 물었죠.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세 가지니까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는 색인 순자 편성 파일의 각 구역 중에서 일정한 크기의 블럭으로 블럭화해서 처리할 킥 값을 갖는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 인덱스 상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가 들어있는 구역을 우리가 무슨 구역에 한다? 이게 바로 마스터 인덱스 구역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 인덱스 구역에 이런 킥 값을 갖는 레코드에 어떤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는 자, 입출력 파일 설계 시 색인 순차 편성 파일 구성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레코드가 많아서 자, 기본 데이터 구역 내에 더 이상 기록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된 레코드를 기록하는 구역이래요. 이게 뭡니까? 오버플로우 구역이죠. 그쵸? 근데 오버플로우 구역인데 무슨 오버플로우다? 이 문제에서는. 그쵸? 실린더 오버플로우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구역은 사실 독립 오버플로우 구역과 실린더 오버플로우 구역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랙 오버플로우 구역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린더 오버플로우 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는 처리할 데이터 파일의 정보가 기록 순서나 코드 순서와 같은 논리적 순서와 관계없이 그쵸? 역시나 임의로 자료를 보관 처리하고 처리 시에도 필요한 장소에다가 어떻게 직접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랜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랜덤 파일은 직접 파일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죠. 자, 파일 편성법 중에서 역시나 랜덤 편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랜덤하면 직접이에요. 자, 틀린 것은 라번이에요. 키 주소 변환 방법에 의해서 충돌이 발생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위한 기억공 확보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충돌을 발생할 경우가 랜덤으로 막 넣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리스트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죠? 그림 딱 보면, 아, 이거, 그죠? 어떤 주소를 가지고 주소에 따라서 그 값을 찾아가는 거니까 리스트 편성 방법이 있죠? 그림 딱 보면 아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리스트의 어떤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럼 교재 지금 문제 풀이하고 있는 이 교재 바로 좌측 상단에 리스트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리스트 편성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트 편성의 예에 대한 그림과 리스트 편성에 대한 정의까지 같이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3번 문제 리스트 편성 파일의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은 파일 구조가 복잡하다,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포인트 값의 변경으로 레코드 추가 어렵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포인트 값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레코드 추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편성 파일의 특징은 레코드 추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죠? 존재하긴 하지만 레코드 추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 편성 파일을 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2단원의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어서 4.3단원으로 가도록 하죠. 자, 파일 설계의 순서인데요. 자, 역시나 순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파일 설계 순서가 첫 번째 파일의 성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항목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성 검토, 그리고 매체 검토, 또 편성법 검토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검토하는 게 뭐다? 성격을 검토하는 거다. 자,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 그쵸? 파일 약성의 목적 확인. 여기 성격이란 말이 없어도 이렇게 목적 확인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의 검토가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특성을 조사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매체의 검토가 네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 편성법 검토가 마지막 번이 되겠어요. 자,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파일 작성의 목적을 확인하는 게 파일의 어떤 성격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의 검토 순으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정답은 라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파일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파일 항목의 검토가 첫 번째가 되겠고 자, 두 번째가 특성을 조사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가 매체를 검토하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이 편성법 검토가 된다.
입법 검토가 맨 마지막이라는 거 또 단답형으로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파일 설계 시 파일 성격에 관한 역시 검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파일의 명칭, 그죠? 그다음 적용 업무 마찬가지, 사용 목적, 작성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파일 매체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잘못된 것은 어느 매체가 가장 업무에 적합한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해야 되고요. 매체 선정 시 매체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선정 시간, 용량, 비용 등도 검토해야 되죠. 파일 매체에 대한 검토는 XS 형태만 충분히 검토하면 된다? 왠지 파냄새가 나죠. 전부 다 좋다 좋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것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항상 틀린 답으로 보시면 돼요. 한정조사 들어가는 거, 그쵸? 잘 모를 경우에 그거 찍으면 맞다 그랬었죠. 뭐뭐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그렇다고 또 그것만 믿고 하면 안 되고, 아는 문제를 확실히 아는 문제가 있는데 또 그거 믿고 또 다른 걸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모를 때, 그죠? 찍을 때 그냥 연필 굴려서 찍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찍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는 파일 설계 단계 중에서 아래 항목들은 어느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가? 처리 방법이라든지 처리 시간, 그리고 정보량, 조작의 편의성, 또 저장 매체를 결정하는 것은 파일의 매체의 검토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번은 파일 매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능 검토 시에 하는 검토 사항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처리 방식 검토해야 되고요. 정보의 양도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의 개수나 사용 빈도의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자를 구분한다든가 배열 검토 이런 건 아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역시 파일 설계 시 파일 매체 검토 단계에서 역시 기능 검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보량, 조작의 용이성, 처리의 시간 이런 거 검토한다 그랬었죠. 아닌 것은 가번에 활동률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3단원의 파일 설계 순서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네 번째 시간으로서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역시나 여러분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오시길 바래요. 자, 매일 똑같은 인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힘찬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파이팅 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